데이비드와 세라는 뉴욕에서 3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였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통제적인 성격이었다. 세라는 상냥한 간호사였지만 항상 남편에게 순종적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데이비드는 항상 미뤘다. 세라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돈을 절약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비싼 차를 사기 위해 저금을 썼고 세라에게는 돈이 다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세라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여보, 우리 그랜드 캐니언 여행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이 어디서 나와? 당신도 알다시피 그 차 사느라 돈을 다 썼잖아. 게다가 요즘 당신 병원 일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시간은 있고? 데이비드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보, 저는 정말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병원 일은 어떻게든 조정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세라가 힘없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간호사잖아. 환자들을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당신 친구들처럼 무책임하게 굴지 말라고. 데이비드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세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데이비드는 세라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새로 산 차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세라는 점점 지쳐갔다.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주말에 데이비드의 친구들이 콜로라도로 스키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즉시 동의했고 세라에게 휴가를 내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세라는 데이비드의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강제로 가자고 했다.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싫다고? 당신 친구들한테 무슨 불만 있어? 데이비드가 언성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좀 쉬고 싶어요. 당신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당신 혹시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랑 같이 가기 싫은 거지? 데이비드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세라를 쏘아보았다. 무슨 그런 억지를 부려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세라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됐어.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잊지 마.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라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데이비드의 어머니 메리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나무 별장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척추를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스키 여행을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고 세라에게는 집에 남아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고, 아들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아무래도 척추를 다친 것 같다. 메리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라, 당신이 어머니를 좀 모시고 있어.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데이비드가 망설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세라가 놀란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어. 이미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숙소도 다 잡았단 말이야. 어머니는 당신이 잘 돌봐드릴 거야. 당신, 간호사잖아. 데이비드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라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어머니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이 옆에서 잘 돌봐드리면 돼.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내가 바로 날아올게. 데이비드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세라는 기가 막혔다. 데이비드의 이기심과 무심함에 치가 떨렸다.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자기 놀러갈 생각만 하는 데이비드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세라는 힘없이 말했다. 세라는 데이비드의 이기심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세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돼서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데이비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말대로 이번 여행은 취소해야겠어. 대신 어머니가 좀 나아지시면 우리 둘이서만 오붓하게 여행 가는 건 어때? 데이비드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라는 데이비드의 말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데이비드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여행 다녀오세요. 세라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당황한 듯 보였다. 어머니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세라가 힘겹게 말했다. 세라는 더 이상 데이비드와 함께 살 자신이 없었다. 이혼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데이비드는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떠났고 세라는 홀로 집에 남아 메리를 돌보았다. 세라야,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메리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리고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세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이비드 녀석,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어머니가 아픈데도 놀러갈 생각을 하는지. 메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세라는 며칠 동안 정성껏 메리를 돌보았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해드렸다. 메리는 그런 세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 세라야, 너는 정말 착하고 고마운 아이구나. 데이비드 녀석이 너의 진가를 몰라보는 게 안타깝다. 메리가 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세라는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다. 요즘 세상에 너같이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니? 데이비드 녀석 복받은 줄 알아야지. 메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세라는 메리의 칭찬에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데이비드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무슨 일이니, 세라야? 메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라를 바라보았다. 저 데이비드 씨와 이혼하려고 해요. 세라가 힘겹게 말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야. 메리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동안 만일이 고민했어요. 더 이상은 데이비드 씨와 함께 살 자신이 없어요. 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세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메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어머니.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메리는 세라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세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라가 메리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세라야. 메리가 눈물을 훔치며 세라를 끌어안았다. 세라는 짐을 챙겨 메리의 집을 나섰다. 정든 집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했다. 세라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곳, 그랜드 캐니언. 그곳에 가면 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 그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안에서 세라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에밀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에밀리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일하는 여행 가이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그랜드 캐니언은 처음이신가 봐요. 에밀리가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라고 해요. 네, 그랜드 캐니언은 처음이에요. 세라가 수줍게 대답했다. 그랜드 캐니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세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말요. 그래주시면 저야 정말 감사하죠. 세라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잘 됐네요. 그럼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세라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세라는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데이비드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다.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한 세라는 에밀리의 안내를 받으며 그 장엄한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붉은색과 주황색, 갈색 등 다채로운 색깔로 물든 거대한 협곡은 마치 신이 빚어놓은 예술작품과도 같았다. 와, 정말 멋지네요. 세라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렇죠?
그랜드 캐니언은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곳이에요. 에밀리가 공감하며 말했다. 이렇게 멋진 곳을 이제야 와보다니.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라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더 멋진 경험을 하시면 돼요. 에밀리가 격려하듯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중이거든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혼이요?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에밀리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에밀리 씨는 그렇게 혼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세라가 궁금한 듯 물었다.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이렇게 멋진 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에밀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에밀리 씨처럼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세라가 부러운 듯 말했다. 물론이죠. 세라 씨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세라는 에밀리와 함께 그랜드 캐니언 곳곳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웅장한 자연 앞에서 세라는 자신의 고민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세라는 에밀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에밀리 씨,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잊지 못할 거예요. 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세라 씨와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세라 씨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게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씨도 항상 행복하세요. 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세라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데이비드 씨, 저 세라예요. 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세라?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데이비드가 놀란 듯 물었다. 우리 이혼해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라. 데이비드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동안 말해내 고민했어요.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세라가 힘주어 말했다. 세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응? 데이비드가 애원하듯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 여기에서 끝내요. 세라가 차갑게 말했다. 세라, 데이비드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세라는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다. 세라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세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밟았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세라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세라, 정말 이혼해야겠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세라를 설득하려 했다. 아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정말 변했어.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인 세라는 어디 간 거야? 데이비드가 비난하듯 말했다. 그동안 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을 억눌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데이비드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라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세라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이혼 후 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독립했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다. 세라 씨, 꽃꽂이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이 세라의 작품을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세라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죠. 세라 씨는 분명 훌륭한 플로리스트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라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세라는 열심히 꽃꽂이를 배우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가끔씩 에밀리와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해 주었다. 세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꽃꽂이 공부는 잘 되어 가시고요? 에밀리가 전화기 너머로 밝게 물었다. 네, 에밀리 씨. 저는 요즘 꽃꽂이 공부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세라가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됐네요. 세라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에밀리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에밀리 씨 덕분이에요. 그때 에밀리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세라가 고마움을 전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세라 씨가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에밀리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에밀리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세라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럼요. 저도 세라 씨와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라는 에밀리와의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했다. 세라는 플로리스트 학원을 졸업한 후 작은 꽃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세라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세라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꽃이 좋을까요? 손님이 쑥스러운 듯 물었다. 여자친구분께서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세라가 친절하게 물었다. 글쎄요. 평소에 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손님이 난감한 듯 말했다.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는 꽃은 어떠세요? 이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로 정성껏 만들어드릴게요. 세라가 자신있게 말했다.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손님이 흔쾌히 대답했다. 세라는 손님의 취향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다. 손님은 세라의 솜씨에 감탄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쁘네요. 여자친구분께 꼭 좋은 선물 되시길 바랄게요. 세라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이 기분 좋게 꽃집을 나섰다. 세라는 손님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는 내 꽃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날이 올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다시 꽃꽂이에 집중했다. 세월이 흘러 세라의 꽃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집 중 하나가 되었다. 세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세라 씨, 오늘도 꽃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단골 손님이 꽃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손님,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세라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꽃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세라가 물었다. 장미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아름다운 장미꽃들로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세라가 자신있게 말했다. 세라는 능숙한 솜씨로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단골 손님은 세라의 솜씨에 매번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라 씨는 정말 꽃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꽃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손님, 저는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세라 씨 덕분에 항상 행복을 얻어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단골 손님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네, 저야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세라는 자신의 꽃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야. 앞으로도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었다. 어느 날 세라는 꽃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데이비드를 만났다. 데이비드는 예전과 달리 초췌하고 힘없는 모습이었다. 세라, 데이비드가 놀란 눈으로 세라를 불렀다. 데이비드 씨? 세라도 놀란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데이비드가 어색하게 물었다. 네, 잘 지냈어요. 데이비드 씨는요? 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데이비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난 거야? 데이비드가 안타까운 듯 물었다. 화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세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데이비드 씨도 데이비드 씨의 삶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세라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세라. 데이비드가 세라를 불렀지만 세라는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다. 세라는 꽃시장을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데이비드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니까.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다시 꽃집으로 향했다. 꽃집에 돌아온 세라는 에밀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세라 씨,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에밀리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에밀리 씨. 저도 잘 지냈어요. 에밀리 씨는요? 세라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야 뭐 항상 똑같죠. 그랜드 캐니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에밀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요. 네, 시간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에밀리 씨를 만나 뵙고 싶어서요. 세라가 수줍게 말했다. 정말요? 저야 좋죠. 그럼 제가 주말에 그랜드 캐니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밀리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에 봬요. 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세라 씨. 주말에 봐요. 에밀리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오랜만에 에밀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에밀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멋지게 살고 있겠지? 세라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주말이 되자 세라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랜드 캐니언은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세라 씨, 저 멀리서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세라를 불렀다. 에밀리 씨. 세라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에밀리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세라 씨, 잘 지내셨어요? 에밀리가 환한 미소로 세라를 맞이했다. 네, 에밀리 씨 덕분에 잘 지냈어요. 에밀리 씨는요? 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야 뭐 항상 똑같죠. 그랜드 캐니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멋지시네요. 에밀리 씨. 세라가 칭찬했다. 세라 씨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에밀리가 화답했다. 두 사람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을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라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꽃집은 잘 드시고요?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네, 덕분에 꽃집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서 단골 손님도 많아졌어요. 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잘 됐네요. 세라 씨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에요. 에밀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씨. 에밀리 씨는 여전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세라가 물었다. 네,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에밀리가 보람찬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멋지네요. 에밀리 씨는 제 롤모델이에요. 세라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다. 하하, 과찬이세요. 세라 씨야말로 제 롤모델이죠.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에밀리가 칭찬했다. 에밀리 씨 덕분이에요. 그때 에밀리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세라가 고마움을 전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세라 씨가 스스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에밀리가 겸손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우정을 더욱 깊이 다져나갔다. 며칠 후 세라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에밀리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자.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세라는 꽃집 운영에 더욱 매진했다. 그리고 틈틈이 새로운 꽃꽂이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며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세라 씨, 이번에 새로 들어온 꽃들 정말 예쁘네요. 단골 손님이 꽃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네, 손님.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꽃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세라가 자신있게 말했다. 역시 세라 씨 안목은 항상 뛰어나세요. 어떤 꽃을 골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손님, 항상 저희 꽃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야말로 항상 감사하죠. 세라 씨 덕분에 꽃 선물을 할 때마다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더욱 노력해서 손님들께 더 큰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라가 다짐했다. 세라는 자신의 꽃집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어느 날 세라는 우연히 TV에서 꽃꽂이 경연대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꽃꽂이 경연대회라. 한번 도전해볼까? 세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세라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꽃꽂이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 혹시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라가 대회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하셔야 본선에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 관계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예선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라가 궁금한 듯 물었다. 주어진 주제에 맞춰 꽃꽂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사진을 보고 본선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대회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가 신청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았다. 세라는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선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좋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떨어지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세라는 굳게 다짐하며 예선전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세라는 밤낮 없이 꽃꽂이 연습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예선전에 제출할 작품을 완성했다. 휴, 드디어 완성했네. 세라는 완성된 작품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세라는 자신의 작품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어서 대회 주최 측에 제출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세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후 세라는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 여보세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꽃꽂이 경연대회 사무국입니다. 세라 씨 되시죠? 대회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세라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세라 씨께서 예선전을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회 관계자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제가 예선전을 통과했다고요? 세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세라 씨의 작품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대회 관계자가 격려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럼 본선 대회 때 뵙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회 관계자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예선전을 통과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세라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세라는 본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예선전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했다.
세라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 제가 요즘 꽃꽂이 대회 준비를 하느라 조금 무리를 했나 봐요. 세라가 단이나나나나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회요? 무슨 대회인데요? 단골 손님이 궁금한 듯 물었다. 꽃꽂이 경연대회인데요. 얼마 전에 예선전을 통과해서 지금은 본선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라가 수줍게 말했다.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세라 씨,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단골 손님이 격려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손님, 응원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네요. 세라가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저희가 세라 씨께 항상 좋은 기운을 드려야죠. 세라 씨 덕분에 저희 꽃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다. 과찬이세요? 손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손님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라가 겸손하게 말했다. 네, 세라 씨.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단골 손님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세라는 단골 손님의 응원에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대회 준비에 집중했다. 드디어 본선 대회 날이 밝았다. 세라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와, 저 작품 좀 봐. 정말 아름답다. 관객들이 세라의 작품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게 말이야.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다른 관객들도 세라의 작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세라 씨가 아닐까? 몇몇 관객들이 조심스럽게 세라의 우승을 점치기도 했다. 세라는 관객들의 반응에 그로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세라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슴 깊이 새겼다. 마침내 모든 경연이 끝나고 심사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세라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대상, 세라, 사회자가 우승자의 이름을 발표했다. 와,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세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세라 씨, 축하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세라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라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감사 인사를 했다. 세라는 꽃꽂이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실력을 온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세라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대회 이후 세라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녀의 꽃집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세라 씨, 축하드립니다. TV에서 대회 수상 소식 잘 봤습니다. 단골 손님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손님, 모두 손님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세라가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세라 씨의 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 진심 어린 칭찬을 했다. 과찬이세요? 손님, 저는 그저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세라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 마음이 꽃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좋은 꽃 많이 만들어주세요. 단골 손님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네, 손님. 더욱 노력해서 더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라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세라는 자신의 꽃집을 단순한 꽃집을 넘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세라는 한국 최고의 플로리스트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꽃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꽂이 강좌,
전시회,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어느 날 세라는 에밀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세라 씨,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전히 그랜드 캐니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끔 세라 씨의 꽃집 소식을 인터넷으로 접하곤 해요. 정말 멋지게 잘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밀리의 편지에는 세라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에밀리 씨, 저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불행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세라는 에밀리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라는 에밀리에게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에밀리 씨, 안녕하세요. 저 세라예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에밀리 씨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씨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언제나 에밀리 씨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세라는 에밀리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다. 세라는 편지를 붙이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에밀리와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에밀리 씨,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해요.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로 지내요. 세라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지만 세라의 삶은 여전히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라는 오늘도 꽃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세라는 꽃집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세라는 그 별들을 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렸.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어머니 메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 친구 에밀리, 그리고 자신의 꽃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세라는 그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 세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행복해질 거야. 세라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꿈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든 세라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꽃들은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세라를 향해 미소 짓는 듯했다. 세라야,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구나. 어디선가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세라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구나. 참으로 장하구나. 여인은 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네 안에 또 다른 너란다. 네가 잊고 있었던 너의 진정한 모습이지. 여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요? 세라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래, 너는 본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란다. 하지만 너는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여인이 안타까운 듯 말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는 깨달았지.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야. 여인이 세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세라가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란다. 너는 네 안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 힘을 잊지 말거라. 여인이 세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 자, 이제 가거라. 너의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우거라. 여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세라를 배웅했다. 세라는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다.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거야. 세라는 굳은 결심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앞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활짝 펼쳐져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세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뚫고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듯했다. 그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거야. 세라는 굳은 결심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